보니까 이거 해도 너무하다.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배추 총리, 그다음에 장농 총리, 스폰 총리 후보자는 안 되겠다. 도덕성과 윤리 기준이 무너진 공직사회는 무능함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 이렇게. 자, 이게 나경원 의원이 이제 개인적인 판단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주변 동료 의원으로서? 일부 뭐 같이 옆에 계시는 분도 있고 응원하고 지나면서 이제 격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일각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이게 무슨 캠핑이냐 뭐 이런 것까지는 얘기 안 해도 안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뭐 또 너무 좋은 커피에 뭐 선풍기에 근데 과연 그게 시의성이 있는지 적절한 건지 그 다음에 저렇게 시작을 하면은 나중엔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일단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은 국민들이 볼 때 공직을 맡은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라 임명직 그러니까 권한을 누군가로부터 위임받아서 행사하는 임명직 공직자로서 과연 도덕 기준이 맞는가? 이건 저는 국민들이 다 판단이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서 나오는 무슨 정치 자금에 관한 문제, 무슨 아파 찬스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소명되지 않은 여러 가지 얘기들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이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저희 당이 오히려 제대로 가려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 흘려보내고 민주당이나 아니면 이재명 정부에서 정말 잘못하는 건이 있으면 그걸 갖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당 그렇게 국민들 앞에 얘기하면서 농성하고 우리 좀 제발 봐주십시오라고 할 만큼 저는 아직 그 반성이나 손이 깨끗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의 저 방식은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봐요. 네? 저도 이제 박정호 의원님과 동의하는데요. 나경원 의원이 왜 그럼 이 시점에 저런 카드를 썼을까? 그건 이제 자기 정치의 하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총리 후보자는 거기 가서 계셔야지. 여기 뉴스에서만 보고 앉으시. 우리 김밥 먹었죠. 웰빙 간식. 웰빙 나는 언제 단식한다는다. 간식 하시는 건 아니지? 간식 하지 마. 간식은 왜요? 지금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지우기 위한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과거 행태가 뭐였습니까? 윤석열 내란 옹호하고 그 비상계엄이라든가 내란과 관련된 입장에서 무슨 농성을 했습니까? 오히려 내란 찬성하고 옹호하고 윤석열 옹호하고 지킴이로 나섰던 나경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모습을 지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우는 과정에서 자기 정치를 하는 거고 그 과정에 뭐냐면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당권 경쟁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하나의 일련의 과정인데 우리가 이제 철야 농성이나 이런 거 할 때 절실함과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머리로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슴으로 하고 울림이 있어야 되는 건데 나경원 의원은 그냥 왠지 머리로 하는 것 같고 절실함도 없고 진정성도 없는 것이 그분의 가장 큰 한계인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시대 정신을 담아내고 과거도 좀 절연하고 국민의힘 미래를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도 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지금의 모습을 볼 때는 자기 과거의 모습을 지우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카드로 쓰는 것이 참 안타깝다. 이 정도 하는 정치하는 상당히 오랫동안 한 분 아니겠습니까? 자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건데 자기 이익적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희 당 소속 중진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응원을 좀 드려야 되는데 진정성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의심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성이 없고 이미 버스는 떠났어요. 떠난 버스를 자꾸 붙들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버스 적당한테 올라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알겠습니다. 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이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아마도 이번 주 안에 이제 국회 표결을 거쳐서 임명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우리 국민들이 다 봤다, 부적합하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여론조사 나온 거 이렇게 보면은
총리 적합하다는 여론이 부적합하다는 높죠. 여론보다 더 높아요. 높죠. 그러니까 왜 국민의힘은 박 의원께서는 반대로 인식하고 계신 건지.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여론조사 말씀하셨으니까 예. 그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은 그 응답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죠. 응답자에 예. 따르고 지금 그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과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문제가 더 국민들한테 크게 다가가느냐 아니면 전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아직도 현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게 바로 잡혀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은가 예. 라고 보면 결과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다만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보여줬던 청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예. 국민들이 치부책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계실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애써 지금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고 나중에 어느 시점에 예. 그게 국민들의 평가로 좀 발현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저는 뭐 이건 놔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책임 정치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책임 정치 하에서 나중에 다시 국민들로부터 이 정부도 판단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선거를 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통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저는 좀 크게 알겠습니다. 갈 거는 가고 점장 판단을 국민들한테 맡겨놔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예. 오히려 야당이신 박정아 의원께서 협치의 기본을 더 잘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너무 저희 당하고 조금 색깔이 다른 얘기 많이 해서 이렇게 시청자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싫어하실 수도 아니, 있는데 아닙니다. 이 우리 정치가 가야 될 방향을 이제 몸소 잘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궁금한 건요. 원래 장관들은 총리가 제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건데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표결을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임명이 되기 전인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개 부처 장관을 빼놓고는 이제 다 이제 지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런 건지 그게 궁금해요. 아니 이제 집권 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의 안정화 아니겠습니까? 지금 인수위기도 없는 과정이었고 지금 바로 정권이 출범하면서 국정을 안정화하는 데 있어서 내각이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이 총리뿐만 아니라 내각을 빨리 선임을 해서 국정을 정상화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인사권이 분명히 있는 건데 그걸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전혀 이상할 게 예. 없죠. 혹시 이상합니까? 뭐 이상하긴 하죠. 이상하긴 한데 이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인수위 과정도 없었고 그 전에도 사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막 낙마하고 그다음에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는 부족하고 해서 전 정부에서 하셨던 분들이 와서 앉아 계신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 많은 예. 경우가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정리해 줘야죠. 일할 수 있게. 왜냐하면은 그 장관들이 전임 장관들이 지금 있는 거 그냥 앉아만 있는 거잖아요. 국무회의 가서 무슨 얘기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밥 먹으면서 뭐 4시간 토론했다, 5시간 토론했다라는 것도 저는 좀 공허해 보여요. 왜냐? 그분들 다 떠날 뿐이었잖아요. 지금 농림축산부의 송미령 장관 외에는 나머지 다 떠날 분들이에요. 그분들하고 토론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저는 뉴스 보면서 좀 했어요. 그런 면에서 이분들도 빨리 새로 일할 분들 빨리 임명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인사청문회 끝내서 그분들하고 같이 그때는 정말 밤을 새워서 토론해야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적으로 국가가 가는 길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초대 내각에 지명되신 분들 몇몇을 보니까 의원 출신이 많아요. 네네네. 민주당 의원분 출신 많아요. 윤호중, 정성호 뭐 등등 마찬가지인데 정성호 의원은 권력에 가까이 가면 불에 타 죽는다, 토사구팽 당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 본인이 가장 중요한 법무장관 하셨고 윤호중 의원도 그렇고 정말 의원 내각제로 가기 위한 수순인가 아니면은 정말 청문회를 빨리 거쳐서 빨리 통과해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묘책이었던가 의원분들을 장관을 지명한 것들이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국정 안정화가 가장 제일 목표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12월 3일부터 국가가 완전 이제 붕괴 상태였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된 가운데 그럼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볼 때 마음 편안한 안정감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총리라든가 장관 후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 정권이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정성호 의원이 이제 5선 의원이고 또 윤호중 의원도 5선 의원인 가운데 법무부 장관, 행정부 장관의 두
깃틀이 기둥이 딱 안정감 있게 갔을 경우에 국민들이 볼 때 이제 편안하고 아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예고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가 뭐냐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검찰 개혁의 문제라든가 예. 또 행안부 장관으로서 이 검찰 개혁은 서로 일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내치에 있어서의 안정화를 취할 수 있는 정성호, 윤호중을 이렇게 선택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그 좀 전에 박성용 예. 의원님 말씀 주신 게 다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급한 거예요. 조바심이 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인사청문 과정에서 혹시 낙마하면 이 정권 동력이 흐트러질 수 있다 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냥 무난히 청문 예. 과정을 넘어갈 수 있는 다선 의원들을 좀 많이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8분 정도 의원 출신 지명자예요. 너무 좀 많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여기서 정권 초에 정리해야 될 게 이렇게 해서 그냥 예. 무난하게 간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꼭 잘된 결과를 내놔야 되는 거고 대통령실도 마냥 무언가의 문제에서 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얘기도 비슷합니다. 마냥 회피해서 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밀리면 다 밀리니까 우리가 분명한 잘못이나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밀고 가자. 이러면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제 결정적인 게 이번에 부동산 대출 규제 예, 문제가 예. 딱 그런 거예요. 대통령실에 보고 안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다 보고되고 발표됐는데 대통령실과 관계없다 얘기하는 거 그거 조금 잘못됐더라도 이거 협의했는데 우리가 부작용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 좀 더 검토해보겠다. 이런 자세를 갖는 게 저는 정권이 잘 가는 길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을 임명한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차기 대권 후보로 키우겠다라는 뜻입니까? 아니면은 친문 세력을 포용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둘 다 갖고 있는 겁니까? 누구를 키워서 차기 대권 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정치에 있어서 대통령에 가까이 가는 분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는 것이지 누구를 선택해서 키우는 일은 저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저는 국민주권 시대에 맞지 않는 접근 방법이라고 보고요. 예. 이제 김경수 이제 지방시대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경남지사를 했고 많은 일을 해왔던 분 아니겠습니까? 또 상징성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포석을 두고 한 거 아니겠느냐. 이제 포용적인 모습도 있고 또 차기의 지방선거에 대한 관련된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해서 그렇게 임명한 거 아니냐. 제 나름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이제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많이 그렇죠. 물망에 올랐는데 지방시대 위원장을 거기도 이제 대통령 직속이니까 뭐 네네. 굉장히 의미 있는 상징적인 자리인데 안철수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가자들끼리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김경수 이제 위원장하고 그렇게 얘기를 표현을 했는데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얘기를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상황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나경원 의원도 뭐 농성을 하면서 김밥 먹는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자기 정치라고 지적을 하셨고 그럼 안철수 의원은 이 대목에서 또 왜 이런 거친 표현을 쓰면서 등장을 하시는 걸까? 이게 다 당권하고 관련 있습니까? 다 당권하고 관련 있는 거죠. 두 분 다? 그럼요. 나경원, 그러니까 안철수 두 분 다? 요즘 젊은 친구들 얘기하는 것처럼 일종의 어그로 뭐 그런 거죠. 어그로, 예. 그러니까 뭔가 관심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강성 발언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나경원 전 대표는 아까 얘기 많이 했으니까 안철수 의원도 지금 지방 순회를 좀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방 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듣고 있고 대여 공세에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는 차기 전당대회에 있어서의 당권을 예. 위해서 저렇게 움직인다라는 거를 절대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일부 소장파 의원들 이제 특히 우리 박정화 의원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다시 국민의 사랑 지지를 받으려면 자기 반성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를 참으로 많이 합니다.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민주당하고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로 낮은 여론조사가 많습니다. 근데 안철수, 나경원 두 분 모두 자기 반성을 그러면 하신 건가? 지금 나오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제 하와이에서 돌아오셨죠. 그분도 그러면 하는 건가? 지금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도 충분히 하신 건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차기 당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부각이 안 된 것 같아요. 부각이 아니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언제 진심 어리게 한번 국민들한테 반성을 하고 당원들한테 당을 잘못 이끌어왔다고 우리 중진 의원들이 얘기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 반성이 안 보이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없이 자꾸 무슨 혁신 얘기하고 다음 얘기해봐요. 뭐가 국민들한테 다가가겠습니까? 오늘 김영태 비대위원장이 그 임기를 마쳐요. 예. 그만둔다고 했는데 그 발표문 중에 보니까 당이 위태로운 상황이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오죽하면 저렇게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얘기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태 비대위원장이 뭐 젊은 초선 의원으로서 당 개혁안을 대선 이후에 얘기한 게 있어요. 5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나머지 3가지는 그냥 혁신 과정에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예. 있는 건데 앞에 2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 있었던 그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자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예. 정당 내에서 전 당원이 투표를 해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은 후보를 강제로 밤새 예. 교체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자. 이 건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걸 하지 않으면 저희 당은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여기에 또 하나 뭔 문제가 있냐면 그걸 가지고 우리 당원들은 그게 의원들이 모여서 당론을 정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107명의 의원들이 모여서 이게 당론입니다라고 정했어요. 근데 나머지 80만 당원들은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당원들한테 한번 의사를 한번 물어보자.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려운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당원들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뭐 해달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진짜 당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국민들로부터 대선 통해서 신뢰 예. 없다는 거 확인됐어요. 당원들도 이제 믿지 못해서 당원들한테 묻지. 당이 어떻게? 그거부터 정리를 해야 저는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없이 아무리 다른 뭔가를 해봐야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 뇌리에는 다가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박정학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당시 이제 박근혜 탄핵의 강이 있다고 하면 저는 윤석열의 강을 못 건너고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의 지금 함정에 모든 국민의힘이 좀 빠져 있고 특히 중진그룹뿐만 아니라 친윤 세력이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란 말이죠. 이 세력들이 윤석열과 함께하는 세력들이었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함정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가장 근본적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예. 예.